안녕하세요. 은퇴자산관리 전문가 하무창입니다. 여러분은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한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1회 이상 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최종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10년 근무하시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나서 다시 20년을 근속하시고 최종적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이때의 퇴직금은 총 30년이 아닌 20년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하시게 되면 근속연수가 20년이 아닌 총 30년으로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20년 전에 받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원상 복구시키면서 근속연수도 다시 30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근속연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활용하시면 대부분은 세금을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유리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1991년 1월에 회사에 입사해서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99년 12월 말에 6천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셨고 2020년 12월 말에 최종 퇴직하시면서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우선 참고로 이 그림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하실 때 국가에 내는 세금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전 사례로 돌아가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보시다시피 총 납부하셔야 하는 퇴직소득세는 1,76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하시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종 퇴직소득세는 1,060만 원 정도로 7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간정산 특례 신청은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순진하게 회사에서 또는 금융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퇴직금 담당자가 혼자서 적지 않은 퇴직 처리를 하면서 일일이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금융회사도 특별히 지정된 관리자가 없으면 먼저 알아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신청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꼭 본인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2016년 2월 17일 관련 세법 개정으로 임원 승진, 회사 합병, 계열사 전출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퇴직연금 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나의 퇴직연금 DC, 개인형 IRP, 어디서 관리받으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수많은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관리받아야 할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